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회의의 본질적 의미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운영 방법, 참여자의 역할, 그리고 리더의 책임까지 탐색할 것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회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접근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효과적인 회의는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김 대리의 사례를 통해 조직 내의 회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리는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회의에 참석했지만 매번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시니어들이 주도하는 대화, 명확하지 않은 안건, 그리고 생산적이지 못한 토론이 반복됩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의 말씀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특별한 안건이나 진행 순서도 없이 즉흥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합니다. 2시간이 지났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자라는 말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 대리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회사의 회의는 항상 이렇게 비효율적일까? 어떻게 하면 회의를 생산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은 김 대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조직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회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의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지루함, 비효율, 시간 낭비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회의는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회의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이는 모여서 의논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회의적이다라는 표현에서의 회의는 후회할 회를 쓴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회의는 후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정보의 수집이나 교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상과 수렴, 합리적 의사결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회의에 참석해 오셨나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 중 어디에 해당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이 순간도 넓은 의미에서는 회의의 일종입니다. 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의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진행되는 회의는 참석자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조직의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어떤 회의든 시작 전에 이 회의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개인이 혼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결론이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과 사촌 관계인 프란시스 콜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 콜턴이 80세쯤에 고령의 시골 장터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장터에서는 한 마리의 소를 놓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입장료 1달러를 받고 소의 무게를 정확히 맞힌 사람에게 그 소를 상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를 유심히 살펴보며 자신의 예상 무게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아무도 정확한 무게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때 콜턴은 특별한 시도를 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제시한 무게를 모아 평균을 계산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평균값은 실제 소의 무게와 매우 근접한 무게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콜턴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답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집단지성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후에 미국의 서러키가 대중의 지혜라는 책으로 발전시켰고 현대 회의 문화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리더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바로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잘 모아 활용하는 것이 회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더 혼자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참여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중재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회의의 본질이자 조직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프란시스 콜턴의 일화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여러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모이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의 무게를 맞추는 대회에서 개인의 추측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모든 추측의 평균은 실제 무게에 매우 근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의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회의를 단순한 의무적 시간이 아닌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생산적인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회의를 위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회의의 목적, 참여자의 자세, 그리고 리더의 역할입니다. 각각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목적입니다. 모든 회의는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 문제 해결이 목적인지, 의사결정이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는 방향성을 잃고 시간 낭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 회의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참여자의 자세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회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마지못해 오는 사람, 건성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회의의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반면에 질문을 던지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탐구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회의는 활기차고 생산적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리더는 집단지성을 끌어내는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콜턴의 소무게 추측 사례에서 보듯이 답은 리더가 아닌 참여자들에게 있습니다. 리더는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 세 요소가 조화롭게 갖춰질 때 회의는 단순한 시간 소모가 아닌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생산적인 활동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실제 회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참여자들의 생각을 적절히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노출, 누출, 유출입니다. 첫째, 생각의 노출입니다. 이는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의도적이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때 집단지성이 발휘됩니다. 리더는 이런 노출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안전하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생각의 누출입니다. 이는 해서는 안 될 말이 통제되지 않고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것처럼 참여자가 감정에 휩쓸려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누출은 회의 분위기를 해치고 다른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셋째, 생각의 유출입니다. 이는 조직의 중요한 정보나 기밀을 외부로 의도적으로 빼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로 조직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 활동, 심지어 가정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춘기 자녀가 대화를 단절하면 생각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는 감정적이 되어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되는 생각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죠. 결국 자녀는 집을 나가버리는 유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리더는 참여자들의 생각의 노출을 장려하고 누출과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회의는 생산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을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어떤 회의가 생각의 노출이 활발했고 어떤 회의에서 누출이나 유출을 경험하셨나요? 이제 회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이어그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회의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 흐름을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돕습니다. 아이어그리는 5가지 요소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회의 진행 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먼저, I는 아이스 브레이킹, 직역하면 얼음 깨기인 이것은 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회의 시작 시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는 활동입니다. 회의의 목적과 연관된 가벼운 주제로 참여자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드러운 회의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는 A, 즉 안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회의는 30분 동안 진행되며 주제는 이것입니다. 다음 5가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렇게 회의의 주제와 진행 순서를 명확히 공유합니다. 세 번째로는 G, 기본 규칙 설정. 회의 진행의 규칙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시에 시작하고 종료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해 주세요. 한 번에 한 사람만 발언합니다. 등의 규칙을 정하여 모두가 따르도록 합니다. 회의가 마무리될 때는 R, 성찰을 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결정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김 대리는 다음 주까지 이 업무를 완료해 주세요. 등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E, 평가입니다. 회의 자체에 대한 평가와 참여자들의 기여에 대한 인정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특히 유용했습니다.
등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눕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면 어떤 규모의 회의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적합한 시간 배분과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리더는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효과적인 회의 문화를 만들어 왔을까요? 효과적인 회의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너럴 일렉트릭의 워크아웃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GE의 워크아웃은 벽 허물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부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인 회의 방식입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의 특징적인 요소는 20-70-10 법칙입니다. 참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20%는 선도적으로 일을 잘하는 그룹, 70%는 평균적인 참여를 하는 그룹, 그리고 10%는 소극적이거나 비판적인 그룹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GE가 여기 10%의 구성원들을 과감하게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인 참여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런 접근법이 모든 문화나 조직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GE의 사례는 명확한 참여 기준과 생산적인 토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GE의 크론터빌 연수원은 한때 혁신의 아이콘이었으며 이런 회의 방식은 전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GE가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잃었지만 그들이 발전시킨 회의 문화의 원칙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떤 조직,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팁들입니다. 첫째, 회의 시간을 제한하세요.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은 회의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긴 회의는 집중력 저하와 참여도 감소로 이어집니다. 짧고 집중적인 회의가 더 효과적입니다. 일부 기업은 아예 회의 없는 날을 지정하여 직원들이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둘째, 회의 기록을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회의록은 한 페이지 내외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결정사항, 담당자, 마감일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김 대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프로젝트 계획서를 완성해 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셋째, 즉흥적인 회의보다는 계획된 회의를 선호하세요. 갑작스러운 회의는 참여자들의 준비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가능한 한 회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안건도 사전에 공유하여 참여자들이 준비할 수 있게 하세요. 다음, 넷째, 회의의 규모를 최소화하세요. 필요한 사람만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2피자 룰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2판의 피자로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인원, 약 6명에서 8명으로 회의 참석자를 제한한 것이죠. 다섯째, 시작과 종료 시간을 엄수하세요.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내는 것은 참여자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는 또한 회의 진행의 규율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회의 기법을 활용하세요. 브레인스토밍, 갤러리 워크, 월드 카페 등 목적에 맞는 다양한 회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방법을 현재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떤 방법이 여러분의 조직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회의의 본질적 의미부터 실용적인 운영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운영은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든 회의는 명확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회의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모든 참여자가 같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방향성을 잃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둘째, 참여자들의 활발한 생각에 노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참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리더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진행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구조화되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이 있어서는 GE의 워크아웃 방식처럼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시간 제한, 간결한 회의록 작성, 계획된 회의 선호, 적절한 참여자 선정,
시간 엄수 등의 실용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조직에 맞는 방식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접근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운영 능력은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세요. 효과적인 회의를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협업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의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조직에서 회의는 시간 낭비, 에너지 소모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적용한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회의에 오늘 배운 아이어그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보세요. 회의 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참여자들의 생각에 노출을 장려하며 체계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회의 운영 능력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기술임을 기억하세요. 다양한 회의 기법들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개선해 나가세요. 퍼실리테이션 툴, 브레인스토밍, 갤러리 워크, 월드카페 등 다양한 기법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탁월한 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조직 전체의 회의 문화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더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